슬기로운 관광TV의 이경래 원장입니다. 저희 구독자님들 잘 지내시죠? 오늘의 주제는 요실금입니다. 요실금. 외래 오시는 분들이 도대체 요실금은 왜 생기는 걸까요? 또는 소분은 도대체 왜 세는 거예요? 라고 이제 물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되면은 어떤 질환의 원인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별로 그렇게 흥미가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치료할까?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이 있을까? 이런 것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오늘은 요실금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라는 원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원인을 알게 되면은 내가 대충 어떤 치료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아주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요실금은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실금이 제일 큰 담당하는 데는 방광인 거는 다 아시죠, 그죠? 방광이 하는 일은 소변을 저장을 했다가 내보내는 일을 하는 거고, 요실금이라는 것은 소변을 저장하지 못하고 나가는 증상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방광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요실금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실금은 방광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른 원인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를 같이 한번 볼 건데 첫 번째는 방광에 이상이 생겼을 때 요실금이 생길 수가 있고요. 두 가지 원인이 더 있습니다. 방광의 위쪽, 방광 위쪽이라고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첫 번째는 머리가 됩니다. 머리. 이 뇌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요실금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척추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요실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광의 위쪽 레벨에서 두 군데에 큰 이상이 생겼을 때 요실금이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방광의 아래쪽에 두 부위가 또 요실금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가 요도 괄약근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방광 아래에 요도가 있고 요도에 괄약근이 있는 거는 잘 아시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요도 괄약근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요실금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광 주위에 있는 골반 근육에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요실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다른 원인들이 있겠지만은 크게 방광의 위에 레벨 두 군데, 방광의 아래 레벨 두 군데, 그래서 총 다섯 군데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실금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머리인데 우리 머리에서는 소변이 나가지 않도록 방광이 불안정해지지 않도록 억제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에서 예를 들어서 치매가 생겼다라든가 뇌졸중이 생겼다라든가 파킨슨 디지즈가 생겼다라든가 이런 어떤 뇌퇴행성 질환이 생긴다라든가 이런 경우가 되게 되면은 머리에서 방광을 억제하는 신호를 잘 못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소변이 셀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제일 심한 경우가 우리가 이제 치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치매가 진행이 되게 되면은 거의 신호를 못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치매 심하신 분들은 대변도 소변도 못 가리잖아요. 그런 어떤 소변이 그냥 줄줄 나오는 그런 상태가 이제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뇌에 어떤 질환이 있을 때 요실금이 생길 수 있겠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척추라고 그랬죠. 척추에는 배뇨 중추가 있게 됩니다. 이 배뇨 중추라는 것은 이제 방광의 신호가 전달되고 배뇨 중추에서 또 신호가 와가지고 방광의 소변을 배출하게 되는 신경 사이클이 있는데 이 신경 사이클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갑자기 허리를 다쳤다라든가 허리 수술을 했다라든가 사고가 나가지고 어떤 하반신에 좀 마비가 생겼다라든가 이런 어떤 척추 질환이 생기는데 그때 이 배뇨 중추를 연결하는 신경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은 다시 이제 요실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신경인성 방광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게 되는데 우리가 소변을 이제 담았다가 배출을 하는데 이 충분히 담기 전에 그냥 방광이 나도 모르게 그냥 수출해버리는 거예요. 신경인성 방광이 되면은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내가 이제 화장실 가서 바지나 치마를 내리고 변기에 앉은 다음에 내가 소변을 봐야지라고 그런 신호를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서 이제 방광에 수축을 해가지고 소변을 보게 되는 건데, 이런 신경이성 방광이 되게 되면은 방광이 소변을 보려고 하기도 전에 얘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수축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소변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또 반대로 배뇨 중추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소변을 보는 것도 잘 못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장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배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 차이는 그 레벨의 차이에 따라 조금씩 다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들을 구분하는 검사를 다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좀 혹시라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요 동안 검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차이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간에 이제 척추에 어떤 손상들이 생기게 되면은 그게 어떤 방광에 신경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소변이 잘 안 나오기도 하고 소변이 새기도 하는 그런 이제 신경이성 방광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방광 위 레벨에서는 거의 대부분 신경과 관련된 이 증상들이 인해서 이제 요실금이 생기는 거고요. 방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대부분 방광 근육의 문제 때문에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경이 어떤 신호를 전달해서 방광에 수축을 하기도 하지만은 그런 신경이 전달 없이 이 방광 근육 자체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방광 수축을 하는 경우에도 소변이 셀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결박성 요실금이 이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고, 질환으로 쳤을 때 과민성 방광인의 진단명을 보통 이제 붙이게 되는 경우가 이 방광의 근육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생기는 경우가 됩니다. 방광 근육이 너무 두꺼워지고 방광 근육 자체가 불안정해지고 뇌에서 신경이 전달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방광 근육 자체가 나도 모르게 수축을 했을 때, 그랬을 때 소변이 셀 수가 있고, 거의 대부분 다 빈뇨, 절박뇨, 야간뇨 이런 것들을 동반하게 됩니다. 과민성 방광이 바로 방광의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가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3개를 얘기를 했는데 남은 2개가 이제 방광 아래 레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방광 아래 레벨인 경우에는 치료가 수술로 가게 되는 거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요실금은 대부분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약물 치료. 물론 과민성 방광이 아주 심해가지고 방광 보톡스를 맞는 경우도 있고, 척추의 어떤 질환에 대해서 그 신호를 전달하는 디바이스를 척추에 심어가지고 신경을 조절하는 그런 수술적 치료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뇌, 척추, 방광의 어떤 이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 요실금은 약물 치료를 우선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제가 얘기하는 이 2가지 남은 방광 아래 레벨의 2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는 건데, 많은 분들이 요실금이 있다 그러면 다 이 괄약근 이상을 먼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오실 때 저는 조여지질 않아요, 괄약근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분들의 99%는 괄약근은 정상입니다. 대부분은 괄약근의 문제가 아니라 골반 근육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방광 아래 레벨에서 이 괄약근의 문제가 된다 그랬을 때는 진성 요실금이라고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그냥 소변이 줄줄 나오는, 전혀 조절이 되지 않는 요실금은 괄약근 이상이 되는 거고요. 골반 근육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평상시는 괜찮은데 방광에 힘을 주었을 때, 재채기 하거나 뛰거나 웃거나 줄넘기 하거나 배에 힘을 주거나 성관계를 하거나 이랬을 때 요실금이 생기는 경우는 골반 근육의 문제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괄약근 조절이 잘 안 돼요 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 보면은 거의 대부분 괄약근의 문제가 아니라 골반 근육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방광 아래 레벨에서는 골반 근육의 문제냐 괄약근의 문제냐로 나눠지게 되고, 이 2개의 제일 큰 차이는 그냥 평상시에도 줄줄 소변이 나오면은 괄약근의 문제가 되는 거고, 배에 힘을 주는 상황에서만 소변이 새는 경우 복압성 요실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런 경우에는 골반 근육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우리가 요실금 수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요실금 수술하면 좋아진다. 그런 경우에는 바로 골반 근육의 문제, 진단명으로는 복압성 요실금이 되겠습니다. 괄약근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요실금 수술로 좋아지지 않고 괄약근에 대한 수술을 따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인공 괄약근 수술을 한다라든가, 그래서 훨씬 더 복잡하고 힘든 단계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고, 사실 괄약근이 이상 있는 경우에는 치료가 좀 힘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괄약근이 문제로 생각했던데 실제로
괄약근의 문제가 아니라 복압성 요실금인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아주 쉽게 수술로 치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요실금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봤는데, 방광에 문제가 있고 방광 위에 레벨에 두 군데 문제가 생겼을 때, 방광 아래에 두 군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방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우리가 보통 과민성 방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척추나 뇌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신경인성 방광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 거고, 그리고 괄약근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랑 골반 근육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골반 근육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복압성 요실금, 괄약근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진성 요실금, 이렇게 또 구분을 하게 된다. 그리고 방광 아래 레벨에서는 수술적 치료하면은 좋아진다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소변이 샌다라고 해서 그냥 오시게 되는 거거든요. 이 원인들이 각각 다 다르다는 거, 그리고 그 원인에 따라서 치료도 다 다를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제가 얘기한 것들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시면은, 내가 어떤 레벨에서 문제가 생기고 어떻게 치료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감을 잡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도대체 요즘 왜 생긴 걸까? 소변은 왜 새는 걸까? 라는 주제로 알아봤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